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서울 지역에서만 사라지는 주택의 가구 수가 약 4만 7천여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회의의 호황이었던 이 분양단지들은 앞으로 2, 3년 정도 후에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멸실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은 구경하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좋겠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02-5452-7988번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줄 이분을 모셨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그 몇 가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서울시에서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말만 들어서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한마디로 서울시의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이 된 건데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구역 지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권으로 좀 해제할 수 있는 개정안이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네.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런 해제되는 구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형태라든가 앞으로 시장 흐름을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좀 직권을 해지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미 작년 10월 달에 해지된 곳이 1차적으로 직권 해지를 했었죠. 수요 1-1 구역을 비롯해서 남가자 지역이라든가 이런 네. 지역이 27개 구역이 작년 10월 말에 1차 해지가 직권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성이 이게 없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왜냐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이 돼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도시 자체가 심각한 이제 도심 노후화라든가 두 번째로는 또 좀 슬럼화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 행위를 제한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아무튼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결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이 재건축 지역 앞으로 그러니까 추정 비례율이죠.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면 현재 자산 가치 대 사업 후의 어떤 자산 가치를 따지는 비율인데 추정 비례율이 약 80%가 안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라고 검토되는 지역이라든가 또 조합원들 간에 주민들 간에 심각한 마찰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지역들이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직권 해지가 되는 것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해지가 됨으로써 또한 이런 해지가 되는 지역에 이제 재산권이 또 보호가 되면서 건축허가가 또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이런 난개발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좀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동안 이 우후죽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분란이 생기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 지역은 경쟁자가 사라진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뉴타운 지역들은 또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사업이 좀 완료된 사업지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인근에 어떤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또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지역별로 이런 어떤 개발이 아닌 전면적인 광역적인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취지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일단 우리 공공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뭐 도로라든가 공원, 뭐 학교 같은 거를 개입적으로 좀 할 수가 있고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건데 아무래도 범위가 크다 보니 이 사업 추진 조합 구역별로 조합원의 어떤 마찰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그래서 기존 추진 완료가 됐던 지역들은 상당히 좀 더 빛을 볼 것이고 대표적으로 뭐 장인 뉴타운이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옆에 미아 뉴타운이라든가 기림 뉴타운이 완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인근의 경쟁자가 좀 사라진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뉴타운이란 말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대부분 지금 사업지에서 해제된 구역도 많고 주민 자체적으로 또 앞으로 또 해제될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면 뉴타운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어떤 광범위한 개발 계획은 이제 조금 기대할 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수혜를 받는 지역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더 좋은 전략으로 세워봐야 되겠죠.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아파트 좀 매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인가요? 네, 김포시 감정동에요. 신한 실크밸리 1차요. 네, 1차 아파트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 월세 놓고 있는데요. 세를 주고 계시고 이 매물을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시점이 좋은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네, 거기 인천 서구 네. 그 마전동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탑수비라고 똑같은데 둘 중에서 하나를 좀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쪽이 낫나? 인천도 갖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김포에 무슨 아파트라고 하셨죠? 신한 실크밸리. 신한 실크밸리요. 예, 예. 여기가 1차 있고 2차, 3차가 있는데. 1차요, 1차. 1차. 예. 이거 지금 언제부터 보유하셨나요? 한 10년 됐어요. 10년이요. 네. 좀 오래되셨네. 요즘 들어선 조금 이쪽 지역 분위기가 좀 괜찮죠? 예, 예. 예, 조금 낮았고 조금 워낙 이 지역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좀 저렴한 아파트 단지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차가 또 개발이 되면서 이쪽 지역이 조금 낮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좀 아래쪽으로 해서 위쪽이죠. 한강 신도시 또 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서울권에서 이동하고 있는 수요층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매도 시기를 좀 잡아야 될 시기로 보여져요. 지금 위치 자체가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또 검단 신도시하고 딱 중간 위치하고 있잖아요. 신한 아파트가.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뭐 인천권으로 좀 생활할 수도 있고 또 김포권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이쪽 지역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재라고 하면은 지금 공항철도가 지금 뭐 개통 예정에 있고 또 인천 2호선이 지금 이쪽 검단지구 아래로 또 지금 개통 예정이죠. 올해.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역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좀 매도를 왜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도를 제가 조금 크게 보면 지금 이쪽 지역의 공급 물량이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그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뭐 해지되는 지역도 있지만은 지역 앞으로 좀 진행되는 지역들 봤을 때는 약 한 뭐 9개 구역 정도는 지금 계속 가거든요. 전체 15개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고 김포 한강 신도시도 지금 계속해서 공급량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검단 신도시가 또 엄청나게 크게 조성이 돼 있고 이런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 지금 김포 그 한강 신도시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5만 세대거든요. 지금 그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이쪽 합해서 거의 한 7, 8만 가구가 지금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검단 신도시가 가격이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인근에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검단 신도시가 지금 뭐 두바이 투자청의 어떤 그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뭐 진행 과정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수혜를 본다는 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이 공급 물량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가격이 급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반등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김포 철도 개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분위기를 타고 나오시는 전략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요. 이 전체적인 공급 물량, 결과적으로 업무 시설이 그렇게 크게 집중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서울로 다 출퇴근하거나 인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거의 배드타운 형식이거든요. 이렇다면은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김포 쪽에 분양이 잘 되고 이런 이유들이 물론 공항철도가 연결이 되는 어떤 호재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서울에서 그 전선안에 좀 밀려오는 수요자들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도 이렇게 좀 잘 되고 있고 하지만은 지금 김포권에 또 벌써 미분양이 굉장히 지금 작년 말부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 오히려 좀 매도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예, 예. 궁금증이 풀리셨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분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성지 아파트 30평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적절한 타이밍인가 해서요.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송파동 성지 성지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내리신 거고 결정하기 직전에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송선문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제가 언제쯤 아직 사실이지 않았고요. 네, 그 일대를 보고 있는데 성지 아파트가 가격이 아직 오른 것 같지 않아서요. 예, 조금 이 연식이 좀 있고 네. 지금 그런 지역인데 네.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거주는 분당에서 하고 있어요. 분당이요. 그러면 네. 주거 이전 목적으로 지금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차익 실험 같은 걸 좀 해보려고요. 투자 목적이요. 네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사실은 송파권이 지금 앞으로 변화는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네네. 예, 이쪽에 그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지금 아파트라는 종목을 갖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원칙이 확실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재건축이라든가 뭐 어떤 네. 개발을 목적으로 보는 어떤 차익을 볼 수가 있고 아니라면은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좀 저평가가 돼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건을 보는 건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성지 아파트가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네네. 지금 뭐 송파역하고 역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 또 네. 오금역을 또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이용할 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다만 네.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네. 얘가 지금 아직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90년대 초반 정도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주목을 지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간을 중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투자 목적으로는 괜찮지만은 네.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주변의 어떤 분위기로 해서 이런 조금 연차가 있는 아파트가 따라 올라간다. 이런 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이 송파권에 지금 옆으로 해서 시형 아파트, 가락 시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 지금 헬리오시티죠. 진행이 됐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는 지도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밑으로 위례 신도시가 또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연차가 된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종목끼리 어떤 비례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몇 년 안에 어떤 재건축의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어떤 가격 상승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궁금증 풀리셨어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매수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은 네. 실질적으로 타이밍이 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사업 진행에 따라서 그 가격 변동이 조금씩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시점 아니면 초기에 연한을 좀 임박 앞두고 뭐 어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잡혔을 이런 식의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 직전에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처럼 연한이 좀 5년, 10년 정도 남아 있고 이런 걸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재건축 어떤 기대감을 갖고 들어간다는 건 조금 다른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좀 변화를 좀 주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분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그 서울 주성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한남 뉴타운 지역이에요. 네, 근데 그 한남 뉴타운 얘기가 한 8, 9년 정도 전에 나왔는데 네, 지금은 또 그 검토를 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저희 집 자체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주택인데. 네, 그러니까 춥고 이런데 돈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조만간에 재건축이 뉴타운이 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팔아야 되는지 뭐 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네.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면 재검토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랬어요. 많은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질문인데 제가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 거주를 직접 하고 계시고요, 지금. 네.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성동이라고 그러니까 오산고등학교 밑에 그쪽 5구역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5구역이에요. 예. 네. 지금 뭐 말씀도 거주하시기 때문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이 한남 5구역 뭐 뿐만이 아니라 뭐 한남 뉴타운 전체가 다 문제죠 지금. 작년에 네. 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네네. 더군다나 또 악재는 작년 10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한강변 관리 방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그래서 네네. 한강변 인근에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또 아래쪽 반포권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산 조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더 강조하고 결국은 한강변에 대한 그 개발 기대감이 아니라 공공성, 자원화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개발하고는 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남 뉴타운이 지금 이중고로 지금 작년 하반기까지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에서는요, 이 한남 뉴타운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워낙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한 뉴타운 지역에서는 지금 상징적인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앞으로 정책을 하시는 분이 어떤 식의 정책을 내놓을지 아직 방안이 확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한남 5구역을 포함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1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조금 주민 마찰이 많잖아요. 위쪽에 네네. 상업지하고 어떤 뭐 마찰도 있고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의가 잘 되고 있는 이 나머지 구역들은 아무래도 좀 진행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서울시에서도 좀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방안을 좀 한번 찾고 있는데 이 아주 해안이 지금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거주하고 계시면은 여기는 단기적으로 보는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한남 뉴타운 사업은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받는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워낙 메모드급
지역으로 지금 변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은 사실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래서 네. 개발이 어느 정도 언젠가는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조금 거주하시면서 좀 보수를 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지역들은 어차피 개발은 당연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해제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또 좋은 어떤 정책 분위기가 좋을 때는 또 가격이 급등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또 악재를 맞으면 좀 하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아무튼 매도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 예.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좋은 방안을 좀 준비 중이니까 제가 네네. 보기에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 아,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럼 전문가님 생각으로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조합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일반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지역에 처음에 뉴타운이 진행되면서도 여러 가지 좀 뭐 많이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분위기, 조합원 수에 대한 어떤 늘어나는 세대 수,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희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혼란이 좀 거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관리 처분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와야 이주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 아, 예. 보유 거주하셨는데 지금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쪽이 빨리 네.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답답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뭐 아까 뭐 전반부에 제가 좀 얘기도 드렸지만은 어쨌든 이런 지역은 해제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개발에 어떤 당위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단기적인 호흡은 조금 좀 피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요. 네네. 네, 이제는 깨끗한 집에서 편안하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을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 2310님입니다. 송파구나 미래신도시의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의 미래 가치가 더 높을까요? 두 지역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투자로 구입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다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송파구와 위례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인근 지역인데 네. 사실은 뭐 위례 신도시도 뭐 송파구 아래쪽에 송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송파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뭐 지도를 안 보고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송파구, 위례 어디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분이 또 위례 신도시를 뭐 구입하는 시기도 뭐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의 전반적인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잠실권에 있는 뭐 엘스나 뭐 리센트 뭐 이런 어떤 트리즘 이런 지역들 네. 또 중간 부분으로 지금 헬리오시티 또 아래쪽으로 지금 위례신도시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고 그래서 어디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없지만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입주 시기를 맞이해서 네. 뭐 기존에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또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뭐 피가 좀 내렸다 뭐 이런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신도시가 조성되면 분당 신도시도 제가 경험을 했고 네. 여러 가지 신도시 위성 도시들을 봤을 때는 이 입주 시기보다는 2, 3년 정도 후 그러니까 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의 시설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는 네. 시점 이 시점이 가격이 좀 최고조에 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위례 신도시가 지금 입주 단계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긴 하지만 네. 이런 시기가 오히려 좀 투자 시기가 아닌가 이런 좀 판단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쾌한 전략을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시장 흐름 및 투자 유망 지역 분석이고요. 3월 19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매물 소개 하나하나씩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 첫 번째로 김철문 이사가 어떤 매물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최근에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포구의 중심 지역입니다. 합정동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합정역과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한강변의 접근성이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이 양옆에 그런 장점을 소화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합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조 소장입니다. 2가지 매물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겁니까?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2가지의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자, 최소 토지의 값이 1억 6천만 원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매물의 가격은 1억 3,900만 원, 9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양재동의 급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자, 이번 양재 우면 R&D 100만 평의 특구 지정이 됐는데요. 최고의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지형의 서초구 우면동 신축 불량의 원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물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예술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자,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를 3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부한 임대 수요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서초구 우면동 지역은 현재도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에 의해서 추가적인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송될 수 있는 그로 인한 임대가 상승이 예고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잠시 후 개발 호재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매물은 우면동에서는 유일하게 신축할 수 있는 다세대 신축 가능 부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을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한 1억 7,500만 원 경쟁력 있는 단지역에 불량 신축 투룸 원룸이라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왜 이런 추천 포인트를 선정했는지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먼저 입지 여건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추천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매물의 입지는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 강남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지 앞으로는요, 양재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우면산에 조망과 함께 산책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연구센터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면동 일대가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보금자리 주택 또 280여 개의 R&D 센터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 매물은요 유일하게도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가능한 유일한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요 4호선 선바이역 버스를 이용하면 양재역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섬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망은 교대역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 접해 있고요. 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입니다. 도로망 또한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며 가장 중요한 이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은 삼성 R&D 센터, LG R&D 센터, KT R&D 센터를 걸어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시설들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개발 호재 말씀해 주시죠. 네. 강남권의 본 매물은 많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지에 있는 매물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양재 우면 100만 평을 지역 특구로 지정해서 기업 R&D 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파이시티 부지, 농협 하나로마트, 화해 공판장, 양곡 유통센터 이 대규모의 개발 부지들을 R&D 센터로 상향 조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는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여 평의 R&D 시설을 보유한 LG전자 5천여 개 증설 계획 가지고 있고요. KT는 4천억의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고속터미널 부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이 우면동에 접해 있는 양재동, 또 서초 IC에서 한남 IC까지의 지상화, 지하는 도로화, 공원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 보도자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업형 뉴스테이인 5,200가구가 이 본 매물지가 접해 있는 주암동으로 지정되었고요. 현재도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R&D 센터가 만여 명의 상주 인원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KT 연구센터, STX 연구센터, 또 대한민국 최고 1위의 현대 기아차 본사, 또 200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R&D 밸리가 될 것으로 분명히 예견돼 있는 그런 지역이며 판교 IT 밸리와 함께 우면 R&D 밸리는 자급자족, 임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많은 그런 매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 매물은요. 삼성전자 R&D 센터와 LG R&D 센터, KT R&D 센터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인근 지역에 이 매물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 수장님 사진도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과 함께 건물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선 본 매물은요. 그 우면동에서 유일한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는데요. 이 대형 빌라 단지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그런 지역에 단지형으로 신축하는 그런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우면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공과 개방감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고요. 도로는 6m와 4m의 양면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건물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매물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 또 하자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함, 또 단지형이기 때문에 2대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모든 설치물들이 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고요. 원만 들어와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현대적 감각의 도시형 다세대 원룸주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샘플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 방문하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본 매물 가격은요 1억 7,500만 원입니다. 강남 분리형의 원룸, 투룸 같은 원룸의 가격으로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75만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사용하여 투자 시에는요 4,500만 원 투자로 매월 4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의 매물로도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매매가 1억 7,500만 원. 강남의 분리형 원룸으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매물이다. 전원세를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1,5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단기차액 소액 투자
수익성 매물로도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도 7만여 명의 네. 임대 수요가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매물 투자 시 수익성 매물이라든지 시대 차익형의 매물 투자 시에는요, 분명히 부동산에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을 잘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철문 이사가 준비한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김철문 이사가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예, 마포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합정역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합정동인데요. 구 전략 정비구여서 상당히 땅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합정역과 도보 2분, 그리고 한강변과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양옆의 장점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뛰어난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이 바로 역세권 2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요. 특히 업무단지 중심축, 상암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 홍대, 이런 상권과 더불어서 공도, 용산까지 아우러지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중심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 매물이 현재 상업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이 없는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의 희소 가치로 인해서 높은 월세라든지 임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수요에도 뛰어난 매력적인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추천 포인트 대부분이 입지 여건과 또 관련된 것 같거든요. 이 구체적인 이 지역, 이 매물의 입지 여건은 어떤 건가요? 일단 이 지역이 방송국이 많이 네. 주변 지역으로 들어왔죠. 결론적으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인지 강남권에서 이 지역에 건물 투자 1순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 지역 업무단지 배우죠. 상암 DMC라든지 바로 여의도 업무타운 그리고 용산 업무타운 있죠. 멀게는 마곡지구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에 더불어서 풍부한 홍대 상권, 이 다양한 주변 지역의 상가 수요 효과를 통해서 직주 견적형 이런 주거단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합정역과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바로 상단으로 이동하시면 홍대 입구역 주변에 경의선과 공항철도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당산역에 9호선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5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풍부한 주변 지역의 상권의 배후 직주 근접형 이런 수요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 업무타운이라든지 상암 DMC 인근 지역의 다양한 업무타운 중심축이 열십자 모양으로 상단과 하단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 중심 핵심이 바로 본 매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학군이죠. 주변 지역의 다양한 학군과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라든지 우수한 대학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한강변 시민공원 인근 지역에 보시면 다양한 주변 지역 녹지타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간선 도로망이 차량으로 2분에서 10분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이 지역에 사업을 선언하는 그만한 장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근데 저도 이 마포구 인근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얼핏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매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마포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합정역 주변의 균형개발 촉진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내로 메세나폴리스 1구역이라든지 현재 주변 지역에 30평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현재 시가가 8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고급 주거단지로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지역이 바로 합정 균촉 지역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10년간 개발 계획이 상업과 업무 주거 단지 밀집 지역에서 이 지역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상암동 하면 실질적으로 미디어 단지 또 인근 지역의 홍대나 합정 주변에 다양한 디자인 출판 이런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분이 바로 본 매물과 더불어 4분 거리 당리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가족 테마 공원으로 실질적으로 2017년 말경의 오픈을 통해서 제2의 홍대 상권이 본 매물이 바로 하단 지역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양옆의 샌드위치 효과 이런 부분이 본 매물 지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한강변 개발 계획이 꼭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휴강업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한강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 여의도 면세점이라든지 용산역 주변의 면세점 효과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이 홍대 주변이나 이런 지역의 유치를 통해서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그만큼 지가 상승의 원동력의 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에 들어가서 살 때도 기분이 좋아야 되겠죠. 건물은 그렇죠. 어떻게 지어지는지 또 내부 인테리어까지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대우건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장님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은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의 입구 주변이 7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역세권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출퇴근이라는 이런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부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스프링쿨러라든지 아파트의 견적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풀옵션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방금 샘플하우스의 화면을 봤는데 이 내부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매물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입니다. 네. 현재 보시면 합정동 도보로 한 10분대 거리가 보통 2억 6천대인데요. 이 매물 바로 도보로 2분대 거리인데요.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2억 4천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300만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소액 투자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월세 수익률이 좋은 지역이 이 합정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95만 원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7,3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매도 차이 이런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지역의 업무타운의 그 배후 지구 단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내부의 시설이라든지 거실의 면적, 이런 내부 공간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만큼 향후에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매물을 선별하는 선관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죠. 어떤 매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요. 이번 매물은 서초구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신의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1996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3,9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이미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이 매물은 어떤 이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건물의 연도수는 조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건물 외관 훌륭하고요. 또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가장 또 중요한 추천 포인트는요.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의 지분이 4평입니다. 원룸에서는 굉장히 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4차선 대로변에 본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값만 보아도 최소 1억 6천만 원. 그렇지만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매매가 1억 3,900만 원, 실투자 금액이 9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어떤 매물에서도 만들어지지 않는 정말 그 가격 경쟁이 매우 뛰어난 매물입니다. 향후 재건축 시에 아니 또 지금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라고 해도 이 땅에 대한 지가 상승분을 매수자가 바로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장점이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라는 점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 매물 임대 수익형 또한 뒷받침이 되는 매물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 임대 수익률이 높은 대로변에 업무용 빌딩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대기아 본사, 또 LG 연구단지 등 대기업 업무 빌딩 이외에도 코트라 도로교통공단, 또 AT센터 등 총 270여 개의 R&D 센터가 밀집한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여 안정적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또 개발 호재 또한 풍부하다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전에 실제 매물의 내부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제는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입지 여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본 매물 양재동인데요. 양재동의 그 입지 여건은 네. 이 지도상으로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요. 양재동의 이 도로망의 중심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선상의 마지막 IC가 이 양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지방으로 이동이 그럼으로써 매우 수월하고요.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또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데 이 강북으로의 이동과 송파권역, 경기도, 분당, 판교, 경기도로권의 진입이 이 양재동을 꼭 통하여서만 거쳐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양재천과 시민해숲,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 등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녹지 공간이 잘 갖춰진 입지적 장점 또한 갖추고 있고요. 또 이 양재동 지역은요, 곳곳에 근린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등 구석구석에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곳이 되겠고요. 또 대중교통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위치에 원지동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국립의료원이 700개의 병실을 갖추고 신축될 예정입니다. 주거생활이 아주 편리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소장님이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좀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개발 네.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양재 우면 R&D 특구 지정이 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면과 양재는 같은 지역에 R&D 특구 지정이 이 100만 평 부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개발 호재인 이 본 매물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개포 주공아파트 2주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최대 개발의 재건축 단지인데요. 이 개포 재건축 단지는 7평에서 20평형대가 주 평형대입니다. 본 매물에 이 평형대가 가장 많은 임대 수요 및 매매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본 매물 저평가되어 있는 본 물건지 인근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되었습니다. 양재 우면 100만 평 특구를 기업 R&D 단지로 조성된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3만 평의 상업부지인 파이시티 부지, 또 농협 하나로마트, 또 2만 평의 화훼단지, 또 양곡 유통센터 등 인근에 산재해 있는 대규모 부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끔 이번 지역 특구로 지정해주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준다는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앞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있는 곳이 본 매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거대하고 특급적인 개발을 참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자료 화면 저희 다 준비되어 있고 건물은 어떻게 지금 지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본 매물 조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건물 외관도 수려하고요. 또 지금 저렇게 복도와 지금 그 개방감이 굉장히 넓은 복도도 넓고 천정도 높은 개방감이 주차장도 확인할 수 있고 매우 높습니다. 그 주차도 1대1 주차가 또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 본 매물 실사용 면적이 무려 전용 면적이 8평입니다. 발코니가 2평이 플러스 알파로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주자의 취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용도로 꾸며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가격이겠죠. 얼마입니까? 네,
900만 원 투자입니다. 1억 3,900만 원이 전체 매매 가격인데요. 어쩌면 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뭐 충분히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급매물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의 토지값이 지분값 대비해서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개발 호재가 많고 집가 상승이 예견되어 있는 이 양재동의 본 매물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가능액은 전세 1억 3천만 원,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에 60만 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활용을 하여 투자 시에는요, 3천만 원 투자로서 매월 37만 원의 임대료가 지급 가능한 매물입니다. 주변 인근 시세 대비해서는 매우 저렴한 경쟁력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은 이미 건축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건물의 노화, 보수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투자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매물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3번으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와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